일단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였죠. 그 LG 트윈스 경기에서 한 이닝에 사사구 8개 임찬규 선수와 임지섭 선수가 만들어낸 8개 사사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단 이 경기뿐만 아니라 네. 실책들이 좀 중복됐던 경기들, 그리고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좀 어설펐던 수비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기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어제 그 현장에 있었고요. 네. 친구들이 야구 팬들이 많잖아요. 뭐 저희 나이대들 야구 팬들이 많으니까 아주 많은 육두문자들이 카톡으로 날아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들은 끌 수라도 있지. 저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고, 뭐 기록도 다 찾아봐야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비단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네. 그동안 쭉 봤을 때 이런 경기들이 나왔을 때 KBO 리그 수준 후덜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모난 경기들, 그러니까 특출난 경기들이 분명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리그의 수준을 대표하느냐,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MLB.com에 들어가 보시면 17일 오후 3시 MLB.com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쿠어스필드에서 나온 4연전, 그러니까 콜로라도와 샌디에이고의 4연전에서 나온 득점 기록이 역대급이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4경기에서 92득점이 나왔어요. 와. 이게 그리고 뭐 15안타를 친 블랙문이 15안타를 쳤고 4일 동안. 네. 이게 뭐 메이저리그 이제 쿠어스필드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이제 무난 특별한 경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메이저리그의 수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뭐 얼마 전에 이런 수비도 있었죠. 헤딩 수비. 네. 그때도 그 공 하나 못 잡느냐, 이게 KBO 리그 수준 이거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어쩌다 한 번 일이니까 토픽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이 매일 있는 일이라면 유격수들의 수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어디에도 없던 그냥 말 그대로 진기명기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KBO 리그의 수준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8개 구단에서 10개 구단 늘어났을 때의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좀 그때보다는 기본기 측면은 약간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10개 구단 늘어난 지가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사실 하면은. 그렇죠. 이게 어제 오늘 일에 뭐 문제는 아니에요. 하면은 8개 구단에서 10개 구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8개 구단 체제에서는 주전으로 못 뛸 선수들이 10개 구단 내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네. 당연히 리그에 질적 하락은 있을 수밖에 없고, 메이저리그도 익스테이시 계속 하면서 질적 하락에 대한 얘기는 막 계속 거기서 나왔었어요. 지금도 하면은. 나와요. 네, 30개 나와요. 구단에 하기 때문에 수준이 있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나요? 줄여야 줄일 되는 수는 얘기는 없겠죠. 돈이 걸려 문제라. 있으면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어쨌든 올드스쿨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 땐 안 그랬다. 라떼이 소울스.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플레이 한두 개를 가지고 리그의 네. 질적 하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 리그의 질적 하락을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가지고 사실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부적인 지표만 보면은 질적 하락 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변화가 투수들의 구속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고, 네. 지금 하면은 뭐 8개 구단 때나 10개 구단 때나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외국인 선수들 지금 좀 질이 낮은 선수들이 100만 부 상한들 때문에 들어왔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 크게 뭐 변화가 없다. 타구 속도 3년전 4년전에 비해 훨씬 더 빨라졌잖아요. 그쵸. 지금 하면은 타구 속도라는 게 이제 그 정확하게 맞히는 능력, 힘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해서 나오는 네. 게 타구 속도인데, 타구 속도 몇 년 전 2015년, 2014년에 비해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타자들은 더 정교하게 그리고 힘있게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막는 투수들도 올 시즌 어쨌든 공인구 뭐 네. 여판이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평균 자체점이 내려왔고, 서로 경쟁하면서 약간씩 발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그리고 기본기 문제, 기본기 그 하나 둘씩 그게 이제 그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수비도 봤을 때 지금의 통계는 아니에요. 이게 시즌 초반에 한 2달 정도 됐을 때 시점인데, 지난해와 같은 타구 속도의 그 타구 속도별 이제 구간을 이제 정해서 네. 이 타구들의
인플레이 타구 타율을 파악했을 때 작년보다 이제 비슷한 속도의 그 같은 구간에서의 수비율이 올해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뭔가 지금의 뭐라고 해야 될까 타구 투저의 좀 조정 현상이 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수비도 그렇게 나빠졌다고 이제 단언할 수 있을 만한 그건 아니거든요. 근거가 잘 없죠. 네, 근거도 없고 수비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있고 옛날보다 더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프로야구 타구 초창기에 속도가 더 비해서 타구 속도도 빨라졌는데도 빨라지고 수비 수비를 시프트도 더 예리해지고 뭐 더 공빠른 투수들이 많아지고 거기다 타격을 더 힘 좋은 선수들이 많아지는 그런 와중에서 투타 밸런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아가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질적 하락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전 코치님들, 감독님들 우리 때는 저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타구 속도 100km가 됐을까 평균? 지금은 타구 속도 110km, 120km 하는 딱볼들이 막 나오는 축구에 한 네,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물론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긴 했었죠. 그렇죠. 열악한 더 적은 사람들이 그라운드도 하셨고 그라운드도 사실 뭐 굉장히 좀 열악한 뭐 통통 튀는 뭐 그런 데서 하시기도 하셨고 하지만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타자들이 힘이 훨씬 더 좋아졌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네. 더 많아졌고 그렇죠. 그때 뭐 수비 실책 기본기 가지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때가 더 수준이 좋았고 지금이 더 수준이 낮아? 저는 그거는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게 추억 보정이 되고 기억 보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86년 선동열이 지금 와서 던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항상 논란이 되는 이제 문제인데 과연 그때처럼 도미넌트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잘 던지는 투수였긴 했지만은 네. 그때 선동열이 지금 와가지고 던진다고 해가지고 당시의 성적을 도미넌트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천만의 말씀. 그만큼 지금 야구가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이런 논쟁이 메이저리그에서 있었잖아요. 그 콜로라도에서 양키스 간 불펜 투수 그 투수가 양키스 가기 전에 뭐 팟캐스트에서 지금 베이브루스 상대하면 다 삼진 잡는다고 모든 타석을 아담 오타비노가 그랬죠. 네네 오씨가 그랬죠.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과 비슷하게 물론 이게 사과를 할 발언까지는 아니었던 게 그게 뉘앙스가 있죠. 좀 다른 게 지금 뭐 투수들이 더 잘 던진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이브루스를 끌어들였다는 건데 이제 양키스를 가는 바람에 네. 베이브루스에 대한 뭔가 리스펙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리그에도 이런 일들은 좀 있어요. 그 다르비슈가 메이저리그에 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작년에 스가노 토모유키라는 선수가 사와무라 상을 받았는데 이 선수의 지표가 2011년 다르비슈보다 안 좋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르비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에 일본 타자들보다 지금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타자들의 수준이 훨씬 높다. 스가노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투수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플레이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수비적인 기본기 그다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그거를 못 갖추고 1군에 나가는 선수들의 비중은 아무래도 10개 구단이 되면서 좀 더 늘어난 건 사실이다. 대체 선수들의 수준은 대체 많이 선수들의 낮다. 수준이 많이 좀 낮아졌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120명의 선수들이 더 탄생을 해야 돼요. 2개 구단이 늘어가면 최소 네. 지금 등록 인원이 60명, 그 다음에 뭐 네. 등록 안 된 선수 육성 선수가 합치면 거의 100명이 100명 되는데 200명의 선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당연히 전체적인 수준 기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리그 질적인 하락으로 확 됐느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10개 구단 초창기보다는 지금 좀 더 안정돼가고 있다. 스테빌리즈 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KT가 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그쵸?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그러면 어쨌든 거의 공통적으로 리그의 질적 하락을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리그 질적 하락을 증명할 수도 없다.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증명하기가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을 해서 한번 탐구해볼 만한 가치는 네.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한 달, 두 달 그렇게 공부해도 딱 부러진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는. 그리고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약간 논란이 좀 되겠네요. 이 그렇죠. 논란에 대해서. 글쎄요. 그리고 또 뭐 KBO 리그의 수준이 뭐 예전에는 엄청나게 좋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구를 이제 저희가 네네. 계속 보잖아요. 근데 지금 야구에서 뭐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질적이 하나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 KBO 리그의 수준은 그만큼 좋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2008년, 2007년에도 이런 실책들은 자주 나왔었고요. 네. 지금보다 더 공을 멀리 보내지도 못했고 지금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지지도 못했어요. 그때도 네. 아니 리즈 선수도
계속 볼 던졌어요. 그때 하면은 그렇게 한 경기의 이벤트로 따지면은 그 좋은 투수가 그렇게 16구 연속 볼을 16구 연속 볼 던지고 임창규 선수 옛날에 네. 던졌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게 오늘입니다. 네. 8년 전 오늘인데 아, 8년 전에. 근데 그렇게 하나의 이벤트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네. 예전에도 그런 일들은 숱하게 많았어요. 불명의 기록.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기록 쓰잖아요. 불명의 기록, 불명의 기록. 기사를 그리고 쓰면서 이 불명의 기록들을 찾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왜 음. 그러냐면 전국 중계 5경기 전 경기 중계가 되기 전 시점의 일들이 네네. 우리 시청자들의 뇌리에 잘 안 박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기록지 그 진기록 명기록 거기에만 등장하는 레코드북에만 등장하는 기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경기를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뭐 그런 일들이 예전에 없던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고 해서 그런 특별한 사례 물론 보기 안 좋죠. 네네. 답답한 일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당연히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시대를 선수를 전부 대표하는 일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정말 100%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5개 구장 경기가 전부 생방송이 된 지가 이제 한 10년 됐나? 네네. 이 정도밖에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중계방송으로 볼 수 있었던 경기가 한정적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8구단 체제였다라고 치면 4경기 중에 2경기만 중계되고 2경기는 안 되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럼 중계 안 된 경기에서 나왔던 보네드 플레이는 우리 뇌리 속에 없단 말이죠.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팬분들이 이렇게 영감이나 레코드북을 쭉 보시면요 옛날 기록들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록들도 많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명의 기록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야구냐 싶을 정도로 막 한 이닝 몇 실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면 이게 야구냐 하면은. 근데 사실 올 시즌에 봤을 때 그걸 뛰어넘은 기록들은 별로 없어. 사실 보면은 타이까지는 있었는데. 네. 근데 한 경기 그렇게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리그의 질 자체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공부하면서 저는 그래도 2015년보다 10개구단 처음 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확신을 해요. 15년보다는 지금 경기력이 확실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막 들어오고 지금 네. 좋은 선수들 들어오잖아요. 그쵸. 지금 들어오게 하면은 좀 자리 잡히면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 근데 메이저리그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하면 이거 네. 메이저 KBO 리그는 또 KBO 리그들의 그 흔히 뭐 시쳇말로 병맛 같은 그런 매력도 있는 거고 일종의 네. 저는 영화 같은 영화라는 콘텐츠를 볼 때 장르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액션 네. 영화도 있고 로맨스 영화도 있고 뭐 SF 영화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같은 야구라는 스포츠지만 조금 약간의 다른 재미가 다른 맛이 다른. 있는 거죠. 네. 거기는 정말 울티메이트한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을 보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KBO 리그는 내 동네 아니면 내 팀 이런 애정도가 더 물론 메이저리그 팬분들에게도 그런 애정도는 있겠지만 네네. 이런 밀착도는 훨씬 KBO가 네. 높지 않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KBO 리그의 수준이 당연히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당연히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그쪽보다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 당군 일이 한 번도 없는 거고. 근데 2015년보다는 전체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이 보인다. 그다음 구단들이 그만큼 그런 전력 분석이나 이런데 구단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KBO 리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한 경기 이런 인상 가지고 리그 전체 리그 1년에 720경기 하는데 그거를 리그 전체의 수준을 논하는 거하고는 좀 그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